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2023년도 제 6회 9월달에 시행한 회차입니다. 세무회계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회계 파트는 41번부터 80번까지로 되어 있고요.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세법 총론 제 4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1번입니다. 다음 여러가지 기준에 따른 조세의 분류 중 일부를 예시한 것이다. 자, 봤더니 자, 기준 볼까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더라. 그 다음에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동일한지에 대한 분류는 직접세와 간접세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의 일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나누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에 A에 해당하는 조세만으로 묶인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A에서 어떤 게 묶여 있냐? 자, 이렇게 이제 그림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보면은 직접세도 돼 있고요. 국세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인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세이면서 직접세이면서 인세에 해당하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이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대충 감이 잡히죠. 국세이면서 직접세이면서 인세인 거는 대표적인 두 가지 뭐예요? 소득세와 법인세를 뜻합니다. 근데 국세이면서 간접세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세라고 부르면 뭐예요? 대표적인 게 그렇죠, 부가가치세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예가 되더라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이제 보면은 자, 볼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직접세는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간접세죠. 상속 증여세는 직접적으로 가는 직접세 중 하나예요. 자동차세는 지방세, 그 다음에 재산세도 지방세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거는 기응, 니은, 리을, 미음이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김3일 부장은 신문의 일당 중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합니다. 자, 밑에 볼까요? 여기 보면은 김3일 부장은 기사 중 밑줄 친 부분을 읽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조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세액을 감면받은 후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은 취소하고 추징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달콤한 사탕을 줘요. 그러니까 사탕을 주면은 달잖아요. 근데 단데 다 먹었니? 이러면은 예, 이러면은 조건 있어. 근데 이거 유지 안 하면은 다시 도로 뱉어야 돼. 이런 거. 이런 게 조건이 다른 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면받은 후에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은 취소하고 추징한다는 의미가 조세특례 제한법의 대표적인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관련이 깊은 국세 부가 원칙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이제 읽어보면은 읽을 시간이 없으면은 사실 이 내용만 봐서도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안다 하면은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해당이 되는 부분. 조세 감면 후 사후관리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해당이 되죠. 실질과세 원칙은 이제 국세 공무원이 그거를 이제 과세에 대해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주체라 부르는 부분이고, 근거과세는 법령에 적혀져 있는 근거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신의 성실은 물론 이제 납세 의무자도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성실 납부해야 될 그런 것도 있지만 세무 공무원도 친절하게 그러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징하여 감면하는 부분은 조세 감면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봤을 때 4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 읽었을 때 보면은 앞으로는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춘 후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이 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바로 이제 감면, 즉 특례에 대한 규정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삼희 부장이 이 조건을 못 넘겼을 때는 추징하겠구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43번부터 57, 58 이쯤에 법인세에 해당하는 문제 약 한 16문제 정도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다음 중 법인 세법상 납세 의무자와 법인세 과세 대상의 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법인 세법상 납세 의무자는요, 내가 납부를 해야 될 사람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영리와 비영리로 크게 두 가지 나눠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세분하게 나누면은 이제 국내와 국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내 영리, 국내 비영리, 그 다음에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의 구분이 옳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청산소득, 토지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그렇죠. 영리내국법인은 이 네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죠. 책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영리외국법인은요, 국내 원천 소득만 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모든 영리, 비영리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 그래서 비영리 내국법인이 틀렸어요. 왜냐? 청산소득은 국내 영리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청산소득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바꾸려면은 국내외 원천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변경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국내 원천소득증, 수익사업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입니다. 자, 비영리외국법인. 자, 볼까요? 수익사업소득 맞죠? 비영리니까 토지 등 양도소득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손익의 기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손익의 기속 시기는요, 이게 기업회계 기준하고 특례 규분을 빼면은 99%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용역 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용역 손익의 기속 시기.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건설 등 완료한 정도 작업 진행률에 따라 결정한다. 그렇죠. 작업 진행률. 진행 기준이죠. 말 그대로. 착수일에 속하는 목적, 그 다음에 완료된 정도, 작업 진행률. 그러니까 즉 진행 기준으로 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 등의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임대 손익의 기속 시기. 그러니까 지금 약정일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도 맞습니다. 3번. 상품, 제품, 판매 손익 기속 시기. 판매 대금 회수일이에요? 아니죠. 기업에게 기준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뭐예요? 인도 기준. 그러니까 판매했는 날로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상품, 제품 외의 자산의 판매 손익 기속 시기.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등록일, 사용 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원칙은 대금 청산이 원칙이지만 뭐 소유권 이전 등기일, 뭐 사용일 해가지고
가장 빠른 날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법인 세법상 입금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입금입니다. 자, 볼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이에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자본의 잠식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안 봐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이 돼요. 그 다음에 벌금의 환급입니다. 벌금의 환급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입금, 원래는 벌금 자체가 송금 불산입입니다. 그때 환급이 됐죠. 이거는 이제 송금 산입으로 이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연은 그냥 입금 불산입 아니고 그냥 송금 산입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제외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이중과세 방지에 의해서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입금 산입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임대료 수익은 당연히 입금 산입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 대상 금액은 얼마? 5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비용으로 계상한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송금 불산입 세무 조정이 필요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송금 불산입니다. 자, 볼까요? 임원급여 지급액은요. 임원급여는 그 정관에 기재된 금액으로 이제 뭐 사실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임원하고 직원 급여는 사실상 전부 다 손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근데 상여금은 말이 다릅니다. 임원의 상여금은 1억 원, 최대 한도는 600만 원, 6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인 4천만 원은 입금으로 산입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송금 불산입인 거죠. 입금 산입해도 되고 송금 불산입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원 상여금은 한도 없이 전액 손비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송금 불산입은 얼마? 그렇죠.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46번에 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송금 항목과 송금 불산입 항목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우리 사주조합 운영비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손비로 인정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도 적용이 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손비 인정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금액, 이것도 역시 송금 항목, 즉 손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무관 경비 뭐예요? 이것도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없죠. 당연히 송금 보살입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 볼부며 사채이자는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송금 항목은 기역 니은, 송금 불산입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시도원가 1000만원의 재고자산을 결산 시 700만원으로 평가하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상하고 시도원가 800만원의 유가증권을 결산 시 600만원으로 평가하여 유가증권 평가 손실을 계상하였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끊어서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3일이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볼까요? 단 3일은 재고자산 사람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였으며 상장 주식의 발행 범위는 부도, 회생 계획 인가, 부실 징후, 기업이 되거나 파산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저가법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제 저가법으로 안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전액 송금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법으로 적용했다고 신고를 때려야 되거든요. 사업연도 이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가법으로 안 돼 있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손실이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은 첫 번째 저가법에 대한 부분 보면은 이제 원가는 1000만원인데 시가는 얼마냐면은 700만원이에요. 자, 시가 금액이 원가 금액보다 내려가 있으면은 저가법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법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게 맞고, 그럼 300만원 뭐예요? 결국은 그렇죠. 송금 불산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신고했으니 세무조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이제 800만원에 취득을 해서 600만원에 지금 평가를 했죠. 그래서 800만원에 취득을 했고, 그러니까 투자했죠. 근데 12월 말자에 600만원인 거예요. 뭐예요? 딱 봐도 그렇죠. 손실인 거죠. 근데 평가 손실은 장부의 조작 우려 때문에 불산입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 불산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장부 조작 우려 때문에 그래서 불산입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맞습니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이 유형, 무형 자산에 대하여 지출하는 수선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유형, 무형입니다. 수선비. 자, 볼까요? 자, 1번. 유형, 무형 자산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맞다. 자, 그 다음 2번. 유형, 무형 자산 내 원상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기업액의 기준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3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더하여 감가 상각 과정을 통해 법인의 송금에 산입한다. 물론 이제 한도 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조나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의 설치는 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죠. 뭐예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옳다는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접대비, 기부금.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죠.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접대비는 이름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2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23년도 거라서 안 바꾼 거예요. 자, 봅시다. 1번입니다. 접대비는 발생 주의에 의하여 기속 시계를 판단한다. 원래 법인세법은 현금주의, 즉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하고 있는데 접대비는 예외적으로 발생주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현물 접대비인 경우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그러니까 현물 접대비는요 원칙적으로 이제 시가 금액으로 보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원가 금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맞아요, 틀려요?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낮다로 돼 있잖아요. 이때는 뭘로 해야 돼요? 원가 금액으로 해야 된다 라고 아까 제가 밑에 적었죠.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음 3번. 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한다. 그렇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를 무상으로 지출한 거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설명은 기부금으로 맞습니다. 4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은 일반 기부금에 해당한다.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은요 국가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국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모금이라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기부금이 아닌, 그러니까 법정 기부금 쪽으로 해당이 됩니다. 수혜남에는 이제 진짜 터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